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산 로보틱스 볼 예정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세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보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자리가 괜찮거나 장기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고 있죠. 45% 올라간 종목들, 50%, 50%, 48%, 80%, 100% 나오는 종목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뭐 나쁘진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운이 안 좋아서 타점이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이렇게 제가 손절가 잡아드릴 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터치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하락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서 이 하락분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로 한 종목 한 종목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일전에 제가 타점 6월 4일에 타점을 딱 잡아가지고 6월 30일에 드라마틱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좀 과감하게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한번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61,300원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 리스크 가격들 하단 구간으로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익비를 2대1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 구간의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 슈팅이 나왔을 때 20%, 하락을 했을 때 10% 정도를 2대1로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잡는 거는 플러스 1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업로드 되는 게 장이 끝난 다음에 장마감 이후에 업로드가 돼요. 우리 장중에 단기 종목 잡아드리는 것들은 공부방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장 끝나고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다음날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으면서 우리 관리를 하고, 주식이라는 거는 하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뢰성 있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추천 의견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제가 A, D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추가가 되겠죠. 상승하는 종목들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종목들을 하나 딱 추가를 했는데 이 종목의 비중을 몰빵을 하시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몰빵한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선의의 마음으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관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력이 있니 없니 뭐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비중 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00만 원을, 이게 포트폴리오가 제가 비중을 확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락하는 종목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마이너스 9%일 때 이 가격이 오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를 손실을 충분히 만회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하면은 최대 수익인 이 27%까지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10%죠. 이게 또 42%, 55%잖아요. 이거랑 같이 정리를 하시면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제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높이시지는 마시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여기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 구간은 어디일까요? 이 55,000원 부근이 될 겁니다. 55,000원 부근이 오면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하락하고 다음에 다시 타점을 노려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목표 구간은 제가 2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이유들이 있을 건데, 자, 이게 이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좀 장황하죠. 두산 로보틱스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두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밥캣, 그리고 로보틱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지만 합병이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 M&A, 특히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지역이 북미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북미 지역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원엑시아라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가 상장을 할 때,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상장 금액 중에 2천억 원 가량은 M&A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첫 M&A입니다. 이 북미 지역의 원엑시아 이 기업을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했던 게
이 밥캣의 영업 창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밥캣도 영업을 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 루트들,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 루트가 있는데 그 영업 루트를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북미 지역에 있는 원액시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던 걸로 판단합니다. 영업 채널을 같이 활용을 한다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의 원액시아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채널을 활용을 해서 밥캣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뭐 1+1을 팔든 어쨌든 간에 이 밥캣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배당이 에너빌리티에 나오고 이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살아나가지고 SMI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뭐 테스나라든가 이 반도체 쪽 이런 산업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관리를 받았던 그 시절에 밥캣의 배당으로 좀 연명을 하면서 재무 개선을 통해서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협동 로봇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원액시아라는 기업으로 밥캣이랑 같이 북미 채널을 공유하면서 점유율을 미국 내 점유율을 조금 높이고 과거에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원액시아를 또 인수를 했었던 그 인수를 하는 그 이유가 관세 때문이기도 해요. 과거에 우리가 1분기 실적들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북미 쪽에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면서 미국에 공장이 없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이 수주가 들어왔던 것들이 조금 밀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북미 지역에 있는 이 공장을 밥캣도 있으니까 인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2천억 원 중에서 M&A 자금은 356억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89%가량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금들도 있잖아요. 1,500억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 1,500억 원 가량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자금을 좀 조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두산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을 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없어요.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에 가지고 있는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밥캣 같은 경우에서는 자금 조달을 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으로 발행을 되다 보니까 이제 밥캣 같은 경우에 신용평가를 최근에 했었죠. 신용평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자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는 상태고 현금도 굉장히 빵빵한 상태인데 이 1,500억 원 금액으로 이 기업을 M&A 하기에는 다소 금액이 모자라긴 해요. 그래서 밥캣이 채권 형식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자금 조달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밥캣과 같이 지분을 이 M&A 기업을 같이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밥캣이 어느 정도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밥캣 지분이 80%, 두산 로보틱스가 20%이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해당 기업의 8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20%는 이제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들을 좀 남겨둘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 조금 차후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두산의 파이랩 인간 수준의 의사 결정 능력을 끌어올리고 자 이거를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에너빌리티에 적용을 하고 밥캣, 로보틱스, AI 인력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된다면 이걸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은 로보틱스가 가지게 되는 거죠. 두산 밥캣은 AI의 기업을 M&A 적극적으로 나설고 두산은 이 파이랩을 적용을 하고 AI 인력을 공급하면서 로봇을 제조를 하고 두산 밥캣은 현금으로 실탄으로 지원하고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이제 AI를 접목을 시키는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자, 이런 와중에서 K 휴머노이드 이 연합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이 연합체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하나둘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K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예요. 자,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참여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죠. 참여라는 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한다, 선정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밝힌 적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선정됐다는 얘기들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글로벌 이 협동 로봇 제조 역량이 글로벌 3, 4위가 되는 기업을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선정이 되고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게 이제 참여가 되고 선정이 되려면 이 연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한다, 선정이 됐다 나오는 기업들은 이 연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기업들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흑자 전망이 이렇게 나와졌죠. 흑자 전망이라는 게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보다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단순하게 이 손익분기점이 넘을 것이다.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400억에서 마이너스 400억이 났다. 손익분기점이 800억일 때도 있었는데 800억이 나와야 이 400억이 적자가 축소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때는 상장을 하고 증권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 굉장히 컸었고 450억에서 132억 원, 500억에서 192억 원, 통상적으로 600억에서 135억 원. 그럼 이제 1100억 원에서 44억 원이 남는다 라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수준은 돼야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은 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액이 1100억 원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달성을 하는 게 2027년도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이후에 당시에 되면은 휴머노이드에 어느 정도 윤곽도 나올 것이고 AI가 이 기업의 M&A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시점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 실적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흑자 폭이 확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때가 M&A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협동 로봇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던가 그런 소식이 나와줬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원액시아의 인수로 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만큼 2027년도 이후에 흑자가 좀 확대가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원액시아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휴머노이드 연합체 이런 것들도 있고 3분기에는 이제 두산 밥캣이 어느 정도 이 인수에 대한 M&A에 대한 소식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고 이런 모멘텀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종목들 단기 종목들을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단기로 4일에서 10일 5일에서 17일 이렇게 약간 단타가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이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부방에 좀 단기 스윙 종목들 좀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들 계속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하단에 댓글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 공부방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여기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상승 하락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게 댓글로 두산이라고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